리프트 사용에 작업할 때 작업 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 강도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점검사항 두 가지를 쓰시오. 먼저 리프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리프트죠. 네, 종류가 많은데 요거는 그 중에서 이제 건설용 리프트죠. 아마 주로 이게 나올 겁니다. 작업형에서는. 아니면 이제 우리 자동차 정비소 가면은 띄우는 거 있죠? 리프트 띄우는 거 여기 차 위에 두고 그거 나오거나. 부터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써도 되는데요. 직발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방호장치 기능. 두 번째, 와이어로프 통하는 곳 상태가 되겠습니다. 실제 제 답변들이고요. 이런 짧은 답으로 기사 12개를 땄어요. 제 책으로 공부한 합격자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크랭크 프레스기의 금형 설치 시 점검사항 4가지를 쓰시오. 이것도 뭐 그냥 프레스기예요. 일단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뭐 그냥 이렇게 슬라이드가 내려가가지고 하는 겁니다. 네, 별거 없어요. 그래서 한번 문제를 보자면은 프레스 금형 설치 점검사항 해가지고 이렇게 길게 다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직발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다이와 볼스터의 평행도. 두 번째, 펀치와 볼스타면의 평행도. 세 번째, 펀치와 다이의 평행도. 네 번째, 펀치와 생크홀의 직각도가 되겠습니다. 실제 제 답변들이고요. 이런 짧은 답으로 기사 12개를 땄습니다. 제 책으로 공부한 합격자분들도 되게 많아요.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일단 항타기는 항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타기는 이제 말뚝을 박는 거예요, 지하에다가. 그리고 또 이제 항발기는 우리 이빨 뽑는다는 거를 이제 발치라고 하죠. 그 뽑힌 말뚝 같은 거, 파일 같은 거를 뽑는 겁니다. 똑같아요. 일단 한번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항타기 항발기입니다. 요 구조물을 이제 받고 있는 거죠. 아니면 이제 뽑고 있거나. 네, 이렇게 된 거고요.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연약한 집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A는 이제 아웃트리거 그리고 받침 이렇게 써야 된다. 무조건 다.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깔판 받침목 등을 사용할 것. 두 번째,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레일, 클램프 및 세기 등으로 고정시킬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타기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점검사항 4가지를 쓰시오. 자, 한번 항타기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래가지고 요거 이제 말뚝 같은 거를 이제 박는 거죠. 해머로 해가지고 퉁퉁 해가지고 한번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입니다. 그래서 요거 그대로 이렇게 길게 써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직발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본체 강도 적합 여부. 두 번째, 본체 연결부 손상 여부, 유무. 세 번째, 본체의 심한 손상 여부. 네 번째, 리더 버팀 방법 이상 유무가 되겠습니다. 실제 제 답변들이고요. 이런 짧은 답으로 저는 기사를 12개나 땄어요. 제 책으로 공부한 합격자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수분 장소에서 사용되는 이동전선에 대한 사업주의 사용정 점검사항 2가지를 쓰시오. 자, 이동전선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번 그림 보면은 이제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요겁니다. 이거 많이 보셨죠? 뭐 릴선이라고도 하죠, 현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정답을 쓰면 이제 날아가는 거고 이동전선이나 써야 되는 거죠, 만약 나오면. 자, 한번 문제를 볼까요? 자,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자면은 사용 전 점검 사항으로는 이동전선 및 이에 부속하는 접속기구 뭐 이렇게 길게 써도 되는데 직발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동전선 충분한 절연 효과 있는지 여부. 두 번째, 부속 접속기구 충분한 절연 효과 있는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실제 제 답변들이고요. 이런 짧은 답으로 기사 12개를 땄습니다. 내 책으로 공부한 합격자분들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영상 수속 행동에 대한 작업 계획서 내용 4가지를 쓰시오. 진돌이와 진순이가 롤러를 교체하려 한다. 롤러를 둘이서 들다 너무 무거워서 진순이의 허리가 나가버린다. 그러면서 롤러를 놓쳐 롤러가 진돌이 발에 떨어진다. 자, 롤러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롤러인데 둘이서 요 롤러 이게 무겁거든요. 이거를 이제 빼가지고 교체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들다가 허리가 나가버린 거죠, 한 명이. 그래가지고 허리가 나가서 이제 롤러를 놓치고 이제 진돌이 발에 이제 쾅 하고 떨어지는 것이죠. 이거에 대한 이제 작업 계획서 내용으로는 이제 법에 의거하면은 이게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써도 되는데 짧게 줄이자면은 추락 위험 예방 안전 대책, 그리고 낙하 위험 예방 안전 대책, 전도 위험 예방 안전 대책, 협착 위험 예방 안전 대책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습니다. 영상 속 작업의 작업 계획서 작성 시 포함 사항 4가지를 쓰시오. 앞세기와 대형 브레이커를 이용해서 건물을 해체하고 있대요. 근처에 있던 진돌이가 이제 감시인 신분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앞색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게 앞색입니다. 이게 이제 집게 모형처럼 생겼죠. 그래가지고 이거 물건 부시고 막 그러는 겁니다. 대형 브레이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게 이제 대형 브레이커입니다. 이렇게 이제 충차 같은 걸로 이제 부시는 거죠. 금물이나 돌 같은 것을.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볼까요? 이제 해체 작업인 것이죠. 네, 그래서 법에 의거한 정답들은 요겁니다. 그래서 요것들 이렇게 다 써도 돼요. 그렇지만 직발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해체 방법. 두 번째, 방호 설비 방법. 세 번째, 해체물 처분 계획. 네 번째, 사업장 내 연락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 답변들이고요. 이런 짧은 답으로 기사 12개를 땄어요. 제 책으로 공부한 합격자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지게차 작업 계획서 작성 시기 2가지를 쓰래요. 일단 지게차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면 작성 계획서 작성 시기는 다음과 같아요.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길게 써도 되지만은 직발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운전자 변경 시. 두 번째, 작업 방법 변경 시가 되겠습니다. 실제 제 답변들이고요. 이런 짧은 답으로 기사 12개를 땄습니다. 제 책으로 공부한 합격자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밀폐 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접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주가 수립 시행하는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내용 3가지를 쓰시오. 이제 영상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냥 어디 탱크 밀폐된 곳이나 밀폐 공간에서 작업하는 영상만 보여드릴 겁니다. 아니면 이제 사고 나는 장면. 그렇지만 이제 사고 원인을 쓰는 게 아니고 이 법령에 의거한 답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길게 다 써도 돼요. 하지만 직발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안전보건 교육. 두 번째, 사업장 내 밀폐 공간 위치 파악. 세 번째, 밀폐 공간 내 질식 유발하는 유해 위험 요인 파악이 되는 것이죠. 실제 제 답변들이고요. 이런 짧은 답으로 기사 12개를 땄습니다. 제 책으로 공부한 합격자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 교육 중 밀폐 공간에서의 작업 시 특별교육 내용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런 거 이제 영상으로 어떻게 나오면요. 그냥 이제 밀폐 공간에서 작업하는 거 나오겠죠. 아니면은 밀폐 공간에서 무슨 사고 영상이 있는데 그거가 나온다고 이제 위험 요인을 쓰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문제를 잘 봐야 돼요. 교육 내용이죠. 법령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에 의거한 문제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정답들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길게 다 써도 돼요. 하지만 이게 워낙 외우기가 어렵죠. 그래서 직발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보호구 착용. 두 번째, 비상시 구출. 세 번째, 산소 농도 측정이 되겠습니다. 실제 제 답변들이고요. 이런 짧은 답으로 기사 12개를 땄습니다. 제 책으로 공부한 합격자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밀폐 공간 내 질식 방지 안전 대책을 4가지만 쓰시오. 이런 걸 이제 영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요. 밀폐 공간에서 작업하는 거 나오거나 아니면은 밀폐 공간에서 누가 하나 이렇게 죽어가지고 이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그런 영상이 나와요. 그렇다고 사고 요인 쓰면 안 되고 항상 문제를 먼저 읽고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혼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법에 의거한 정답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길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 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직팔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감시인 배치. 두 번째, 호흡용 보호구 착용. 세 번째, 작업 시작 전 산소 농도 측정. 네 번째, 산소 농도 18% 이상인지 항시 확인이 되는 것이죠. 네, 실제 제 답변들이고 이런 짧은 답으로 기사 12개를 땄습니다. 제 책으로 공부한 합격자분들도 되게 많아요. 밀폐 공간 작업 중에 유해 위험 방지를 하기 위한 관리 감독자의 직무 3가지를 쓰시오. 이런 거 이제 영상이 어떻게 나오면요.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밀폐 공간에서 작업하다가 사고 난 영상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위험 요인을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낚이시면 안 됩니다. 항상 영상 보기 전에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이거 법령 문제죠. 그래서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다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직팔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작업 시작 전 송기 마스크 점검. 두 번째, 근로자에게 송기 마스크 착용 지도.
세 번째, 작업 장소 공기가 적절한지 작업 시작 전에 측정,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실제 제 답변들이고요. 이런 짧은 답으로 기사 12개를 땄습니다. 제 책으로 공부한 합격자분들도 되게 많아요. 밀폐 공간 관련해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래요. 적정 공기란 산소 농도 범위가 18% 이상, 23.5% 미만,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가스가 1.5% 미만, 그리고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 ppm 미만, 그리고 황화수소 농도가 10 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하는 것이죠. 혹시나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법이 또 개정이 됐어요. 2024년에. 뭐가 개정되냐면은 그 개정전에는 이게 그냥 탄산가스였습니다. 혹여나 이제 몇몇 개 축의 책 중에서 오타오류 이게 개정이 안 된 채로 들어간 게 있을까 봐 말하는 겁니다. 네, 무튼 이렇고요. 이런 거는 이제 영상으로 어떻게 나오냐? 그냥 밀폐 공간에서 작업하는 거 나올 겁니다. 아니면 뭐 사고에 대해서 사고 난 거 이제 밀폐 공간에서 나온 거 말할 거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안 되고 항상 문제를 보고 이제 그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거는 영상을 볼 필요가 없는 문제였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전 작업을 마친 후 전원을 공급할 경우에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정전 작업은 뭐냐면은 이제 전원 끄고 이제 전기 다루는 건데 그냥 쉽게 그냥 전기가 있는 거를 건드리는 다루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영상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전기 다루는 뭐 무슨 분전반이나 뭐 배전반이나 전봇대 같은 거 작업하는 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아니면 거기에 작업하다가 사고 나는 걸 보여줄 건데 그거에 대해서 혼동이 되면 안 되죠. 이거는 법령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문제만 보고 답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법에 의거한 답변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다 써도 되는데 직발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이상 유무 확인 후 전원 투입할 것. 두 번째, 잠금장치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할 것. 세 번째, 작업자가 전기기기 등에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할 것. 네 번째, 전기기기 등이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이 되는 것이죠. 실제 제 답변들이고요. 이런 짧은 답으로 기사 12개를 땄어요. 제 책으로 공부한 합격자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사업주가 발파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해야 할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네, 발파 작업은 그냥 뭐 폭파시키는 거예요. 뭐 어디 구덩이 만들어 가지고 이제 폭탄 넣어 가지고 폭파시키는 그런 거죠. 자, 이런 건 어떻게 영상이 나오냐면은 그냥 뭐 발파하려는 작업이 나오겠죠. 그런 거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상 뭐 영상을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법령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입니다. 그래서 막 보면은 뭐 이렇게 기다란 거 다 외워도 돼요. 하지만 직발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화약 장전 시 부근에서 흡연하지 말 것. 두 번째, 발파공 충진 재료는 모래 등 인화성 위험 없는 재료로 사용할 것. 세 번째, 장전구는 마찰에 의한 폭발 위험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할 것이 되는 것이죠. 실제 제 답변들이고요. 이런 짧은 답으로 기사 12개를 땄습니다. 제 책으로 공부한 합격자분들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고소작업대 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일단 고소작업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고소작업대죠. 뭐 사람들이 현장 용어로는 뭐 TL, 뭐 렌탈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정답에 쓰면은 불합격 처리됩니다. 이건 법이에요. 법에 의거한 정식 용어를 써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고소작업대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자면 자 이게 영상으로 어떻게 나오냐 이거 가지고 뭐 이동하는 거 나오거나 이거 가지고 작업하는 영상이 나올 겁니다. 아니면 뭐 작업하다 사고 나는 거 나오겠죠. 근데 이거 법령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볼 필요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법에 의거한 정답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직발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할 것. 두 번째, 적정 수준의 조도 유지할 것. 세 번째,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이 되는 것이죠. 실제 제 답변이고요. 이런 짧은 답으로 기사 12개를 땄어요. 제 책으로 공부한 합격자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고소작업대 이동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써라. 이게 이제 고소작업대죠. 네, 요겁니다. 네, 사람들이 현장 용어로 TL, 뭐 렌탈 이렇게 쓰는데 이거를 답안으로 쓰면은 불합격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이동시죠. 네, 아까는 사용시였고. 네, 이게 사람들이 이제 많이 혼동을 하는데 고소작업대 사용시 준수사항이랑 고소작업대 이동시 준수사항이랑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각각 있어요. 네, 이동하는 경우 사용하는 게. 그래서 그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영상으로 나오냐? 그냥 뭐 고소작업자에 이동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동하다가 뭐 사고 나거나 그런 거 영상 보여줄 겁니다. 즉 우리는 이거 법령 사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볼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보자면은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이죠. 그래서 보면은 길게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측팔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작업대에 가장 낮게 내릴 것. 두 번째, 작업자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세 번째, 이동 통로 요철 상태 등을 확인할 것. 요철 상태는 이제 뭐 가스방지턱 있냐, 뭐 오목, 볼록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실제 제 답변들이고요. 이런 짧은 답으로 기사 12개를 땄습니다. 제 책으로 공부한 합격자분들도 되게 많아요. 고소 작업대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아까는 뭐 이동이었고, 아까는 사용이었고, 지금은 설치죠. 각각에 대한 법령들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 개에 대한 경우 고소 작업대는 필히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일단 고소 작업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TL이라고도 하고 뭐 렌탈이라고도 하는데 현장 용어로 이렇게 쓰면은 불합격 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문제를 보자면은 작업대의 정격 하중 안전율 5 이상을 표시할 것. 부매 최대 지면 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작업대에 끼임 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 방지 장치를 설치할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들도 한번 필히 꼭 봐주세요. 무튼 정답은 이렇습니다. 앞세기를 이용한 해체 작업을 할 때 준수사항 세 가지를 쓰시오. 자, 일단 앞세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앞세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이제 집게 모양 있죠. 이걸로 물건 부시는 겁니다. 네, 그런 거고, 이런 거는 이제 영상이 어떻게 나오면요, 뭐 이거 가지고 막 앞세기 파쇄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다가 뭐 작업하다가 뭐 사고 나는 영상 보여줄 텐데, 그렇다고 이제 위험 요인이나 뭐 예방 대책 뭐 그런 거 쓰면 안 되고 항상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영상 보기 전에. 이거는 이제 법령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볼 필요가 없었던 문제인 거죠. 자, 문제를 보자면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 길게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직팔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사전에 앞세기 중량 고려하기. 두 번째, 앞세기 연결 구조부는 수시로 보수 점검. 세 번째, 앞세기 해체는 경험하는 사람이 실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실제 제 답변들이고요. 이런 짧은 답으로 기사 12개를 땄어요. 크레인으로 화물 인양 시 거리 작업 관련 준수사항 세 가지를 쓰시오. 이제 사람들이 요거를 이제 뭐 오타 아니냐, 화물 아니냐 이놈아 막 이러는데 아닙니다. 이거 그냥 비행기 수화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체 맞죠? 맞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크레인은 이제 타워 크레인 생각하시면 돼요. 이동식 크레인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타워 크레인인데 그냥 크레인으로 취급하라고 했죠.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짐 같은 거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 나올 것이고 아니면은 뭐 요거 짐을 묶는 작업을 보여주겠죠. 즉 이제 요거는 이제 법령 문제잖아요. 즉 영상을 볼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자면은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입니다. 그래서 길게 써도 상관이 없지만은 직팔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두 줄 거리 이상 사용한다. 두 번째, 매다는 각도 60도 이내로 한다. 세 번째, 와이어 로프 등은 훅 중심에 건다. 가 되는 것이죠. 네, 실제 제 답변들이고요. 이렇게 짧은 답으로도 저는 기사 12개를 잘만 땄어요. 제 책으로 공부하는 합격자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가스 집합 용접 장치의 배관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두 가지를 쓰시오. 일단 사진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이제 가스 집합 용접 장치죠.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배관 선들 연결해가지고 가스 용기로 해가지고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어떻게 영상으로 나오냐면요. 그냥 이런 장치들을 보여주고 뭐 작업하는 거 보여주거나 아니면 사고 나는 거 보여주는데 거기에 이제 현혹되면 안 됩니다. 문제를 항상 보셔야 됩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이거는 이제 법령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볼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자면 네,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입니다. 그래서 길게 다 써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직발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주간 및 분기간에는 안전기 설치할 것. 두 번째, 플랜지 등의 적합부에는 가스켓 사용하고 적합면을 상호 밀착시키는 조치를 할 것이 되는 것이죠. 실제 제 답변이고요. 이런 짧은 답으로 기사 12개를 땄어요. 제 책으로 공부한 합격자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발끝마기판의 설치 기준과 난간대 지름 기준을 쓰시오. 이게 법에 의거한 정답들입니다. 그래서 발끝마기판 설치 기준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난간대 지름은 7cm 이상 유지할 것이 되는 것이죠.
발끈막이 판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이제 발끈막이 판이에요. 네, 요거를 이제 높이 10cm 이상 유지. 무튼 정답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이제 작년 책에서는 그냥 10cm 이상 높이 유지 이렇게 했는데, 왜냐? 이거 안 써도 되거든요. 저는 기상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될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나왔는데 뭐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그럼 한번 기다려 봐라 했는데 결국엔 이거 안 써도 정답 처리가 됐죠. 근데 하도 그 불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써준 겁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각 보일러의 작동 기준 압력을 쓰시오. 자, 이렇게 A라는 보일러가 있고 B라는 보일러가 있어요. 근데 이제 A 먼저 가동시키고 그다음 B 가동을 시킨 거입니다. 그 압력 방출 장치요. 보면은 이제 법령에는 이렇게 돼 있죠. 압력 방출 장치가 두 개일 때는 이제 하나는 최고 사용 압력 이하, 다른 하나는 1.05배 이하. 그래서 이제 먼저 가동됐으니까 요게 이제 최고 사용 압력 이하가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최고 사용 압력의 1.05배 이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이 이렇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화학설비로서 가솔린이 남아있는 화학설비, 그리고 탱크로리, 드럼 등의 둥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부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가솔린 증기를 불활성 가스로 바꾸는 등 안전한 상태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 작업을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첫 번째, 둥유나 경유를 주입하기 전에 탱크, 드럼 등과 주입 설비 사이에 접속선이나 접지선을 연결하여 전이차를 줄이도록 할 것. 둥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 액포면의 높이가 주입관의 선단의 높이를 넘을 때까지 주입 속도를 1m/s 이하로 할 것이 되는 것이죠. 영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냥 기름통이나 드럼통, 탱크로리 거기에다 이제 기름 넣는 거 보여줄 거예요. 즉 이거는 영상을 볼 필요가 없는 문제였죠. 정답은 이렇습니다. 영상 속 방어구 이름과 불완전한 상태 및 행동 두 가지를 쓰시오. 이게 이제 영상을 무조건 봐야 되는 거예요. 영상에 이제 사고가 났는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를 내니까 보면은 진돌이가 이제 성수대교에서 작업을 하고 있대요. 근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진돌이가 추락을 한대요. 근데 이제 밑에 이제 그물떡에 살아남았대요. 그래서 진돌이는 살았다 이랬는데, 물론 소리는 안 나옵니다. 실제로는. 진돌이는 안전대 미착용 상태고, 안전난간이라고는 느슨한 로프 두 줄이 끝이래요. 안전난간이 기둥이 있지만 줄만 이렇게 있는 거겠죠. 느슨하게. 자, 요 그물은 뭘까요? 방어구. 추락 방호망이죠. 추락 방호망. 네, 추락을 방호했으니까.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긴 거죠. 네, 여기 다리에서 떨어졌는데 요것 때문에 이제 산 거고, 불안전한 상태랑 행동 한번 볼까요? 자, 안전대를 안 착용했대요. 이거는 이제 자기 본인이 착용 안 한 거니까 불안전한 행동이죠. 그리고 안전난간 설치가 불량하대요. 불량한 상태니까 이거는 불안전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라. 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네요. 밀폐된 용기 그리고 배관 등의 내압이 이상 상승하였을 때 정해진 압력에서 파열되어 본체의 파괴를 막을 수 있도록 제조된 원형의 얇은 금속판의 명칭. 이거는 이제 파열판이라고 하죠. 파열판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안에 내부가 압력이 심해지면은 팍 터져서 이제 분출하는 거죠. 압력 조정을 위해서. 이런 거고, 파열판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 두 가지는 법령에 의견 정답들이 여기 있는데, 이대로 이제 다 써도 돼요. 다 써도 되는데, 직발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 있을 시. 두 번째, 습성 독성 물질 누출로 작업 환경 오염될 우려 있을 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래요. 근로자가 노출 충전부에서 작업할 때 감전 위험 있을 시 해당 전로를 차단한대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전봇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기 통하는 길. 하지만 전로를 차단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세 가지를 쓰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길게 다 쓰셔도 돼요. 오히려 더 안전하고 좋겠죠. 그렇지만 직발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 차단 불가능한 경우. 두 번째, 감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세 번째, 비상경보 설비 등의 설비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 이렇게 됩니다. 실제 제 답변들이고요. 이런 짧은 답으로 기사 12개를 땄어요. 제 책을 공부한 합격자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1번 사항을 좀 사람들이 해석을 못 하는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거예요. 전원을 꺼야 되는데 끌 수 없는 경우. 뭐 생명 유지 장치를 예를 들어 볼까요? AED 같은 거. 만약에 환자가 있는데 AED를 써야 돼요. 근데 이제 전원이 없어 가지고 뭐 물론 이제 독립된 설비긴 하지만은 전원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럼 이제 더 위험이 증가되는 거죠. 이런 경우입니다. 또 뭐 불이 났는데 비상벨이 울려야 되는데 전기가 없어 가지고 비상벨이 안 울려요. 그러면 이제 더 위험이 증가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나오냐? 문제에서 그냥 충전부, 전선 같은 데 보여주면서 감전되거나 뭐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영상을. 어차피 이런 문구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주가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그 작업 발판을 설치할 경우 설치 기준 5가지를 쓰시오. 자, 이게 법에 근거한 답변들이죠. 그래서 뭐 이거 이렇게 그냥 길게 다 쓰시면 됩니다. 저라면은 이거 안 쓸 것 같아요. 못 외워서요. 그래서 보면은 직발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작업 발판 폭은 40도 이상으로 할 것. 두 번째,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 난간 설치할 것. 세 번째, 작업 발판 재료는 둘 이상 지진물에 고정시킬 것. 네 번째, 작업 발판 지진물은 하중으로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 발판 재료는 작업할 때 하중 견딜 수 있도록 경고할 것이 되는 것이죠. 실제 제 답변들이고요. 이런 짧은 답으로 기사 12개를 땄습니다. 제 책을 공부한 합격자분들도 되게 많아요. 비계 높이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작업 발판 폭과 발판 틈새를 쓰시오. 작업 발판 폭은 40cm 이상이고 틈새는 3cm 이하이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습니다.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상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해 사용할 때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자, 이게 법에 의거한 정답들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첫 번째, 길이 6m 초과하지 말 것. 두 번째, 다리 벌림은 벽 높이의 4분의 1 정도로 할 것. 세 번째, 벽면 상부로부터 최소 6cm 이상 연장 길이 있을 것이 되는 것이죠. 요 문제에서 주의할 점은요, 법령 위치를 잘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이동식 크레인 운전자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자, 이동식 크레인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생겼죠? 그냥 크레인이랑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자면은 이게 이제 법에서 의거한 정답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다 쓰셔도 돼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직팔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정해진 신호 방법 따를 것. 두 번째, 운전 중 운전 위치 이탈하지 말 것. 세 번째, 인양할 화물이 보이지 않는 경우 어떠한 동작도 하지 말 것이 되는 것이죠. 실제 제 답변들이고요. 이런 짧은 답으로 기사 12개를 땄어요. 제 책으로 공부한 합격자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크레인을 사용해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준수하도록 해야 할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자, 먼저 크레인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크레인이죠. 이 크레인 중에서 이제 타워 크레인인데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크레인은 이동식 크레인이랑 다른 것이죠. 자, 그럼 한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제 법에서 의거한 정답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다 길게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직발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하는 작업을 하지 말 것. 두 번째, 인양할 화물을 바닥에서 밀어내는 작업하지 말 것. 세 번째, 인양할 화물이 보이지 않는 경우 어떠한 동작도 하지 말 것이 되는 것이죠. 실제 제 답변들이고요. 이런 짧은 답으로 기사 12개를 땄어요. 제 책으로 공부한 합격자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철근을 인력으로 운반할 때 준수사항을 3가지만 쓰시오. 자, 이게 법에서 의거한 정답들이죠. 그래서 한번 보자면은 이거를 이제 길게 다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너무 길죠. 그래서 직팔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운반 시 양끝을 묶어 운반한다. 두 번째, 내려놓을 시 천천히 내려놓는다. 세 번째, 공동작업 시 신호에 따라 작업한다가 되는 것이죠. 실제 제 답변들이고요. 이런 짧은 답으로 기사 12개를 땄어요. 제 책으로 공부한 합격자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영상으로 나오냐? 그냥 철근을 사람이 이제 들고 가는 게 나올 겁니다. 아니면 들고 가다 뭐 삐끗해가지고 넘어지거나 뭐 그런 게 나오겠죠. 즉, 이건 법령 문제이기 때문에 영상을 안 봐도 되는 문제죠. 지게차 부속장치 장착 작업을 할 때 작업지휘자의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자, 이제 이게 법에서 의거한 정답들이죠. 그래서 요거 그대로 다 쓰셔도 되는데요. 직팔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작업 순서 결정하고 작업 지휘할 것. 두 번째, 안전블록 등의 사용 상황 점검할 것이 되는 것이죠.
실제 제 답변드리고요. 이런 짧은 답으로 기사 12개를 땄어요. 대책으로 공부한 합격자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영상 추석 작업에서 사업주의 조치사항 두 가지를 쓰시오. 철강 용광로에서 진돌이가 작업하다가 샘물이 발에 튀어 놀란다고 하네요. 자, 일단 한번 영상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서 이제 용광로에서 샘물을 붓다가 발에 튀어가지고 난리 나는 거겠죠. 이게 이제 용광로에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샘물. 자, 그러면 이제 조치사항. 이것도 법령 문제죠.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길게 써도 되는데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지하수가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두 번째, 빗물이 내부로 새어드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격벽을 주위에 설치할 것이 되는 것이죠. 네, 실제 제 답변드리고요. 이런 짧은 답으로 기사 12개를 땄어요. 네, 그리고 제 책으로 공부한 합격자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터널에서 낙반 등, 그러니까 돌 떨어지는 거 등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두 가지를 쓰시오.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자면은 터널 지보공 설치, 그리고 뭐 록볼트 설치, 부석 제거 이렇게 되는데, 이제 록볼트 설치와 부석 제거 두 개만 쓰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록볼트는 뭐냐면요, 이제 록이잖아요. 나사 같습니다. 나사 같이 생겼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말뚝이죠, 말뚝. 돌을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박아요. 그런 겁니다. 근로자가 충전전로에서 그냥 전봇대에서 작업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작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자,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이죠. 여기서 보면은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A는 이제 절연용 보호구가 되는 거죠. 착용시킬 것. 두 번째,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다만 저압인 경우에는 해당 전기 작업자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되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세 번째, 근로자가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활선 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자, 네 번째,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는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 전압이 50kV 이하인 경우에는 300cm 이내로, 대지 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에는 10kV당 10cm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 사람들이 이제 방호구랑 보호구를 이제 많이 좀 착각하시던데, 이거 뭐냐면요, 보호구는 내가 몸에 입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방호구는 저기 뭐 기계나 뭐 땅에다가 설치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울타리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보호구는 뭐 안전모, 안전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아무튼 정답은 이렇습니다. 근로자가 맨홀 내부에서 가스 공급 배관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하는 조치사항 세 가지를 쓰시오. 자, 이제 이게 법에 의거한 법령 답안이죠. 보면은 이렇게 길게 다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직발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적정 공기 상태 되도록 환기. 두 번째, 송기 마스크 지급해 착용시킴. 세 번째, 가스가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할 것이 되는 것이죠. 실제 제 답변드리고요. 이런 짧은 답으로 기사 12개를 땄어요. 대책으로 공부한 합격자분들도 많습니다. 자, 이런 거 이제 영상으로 어떻게 나오냐? 뭐 맨홀 안에 들어가가지고 뭐 배관 같은 거 만지다가 끝나거나, 아니면은 만지다가 뭐 질식해가지고 쓰러지는 그런 게 나오겠죠. 즉, 요거는 이제 법령 문제이기 때문에 영상을 안 봐도 되는 문제였어요. 반복적인 동작, 뭐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명가의 신체 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애로서 목, 어깨, 허리, 팔, 다리의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 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 명칭과 근로자가 컴퓨터 단말기에 조작 업무를 하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을 4가지 쓰시오. 문제가 기네요. 숨차 죽을 뻔했네요. 이거 보자면은, 자, 질환 명칭은 쉽죠. 근골격계 질환이죠. 그리고 또 이제 조치사항은 이제 이것도 법에 의거한 정답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길게 다 쓰셔도 돼요. 그렇지만 이제 직발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적절한 휴식 시간 부여할 것. 두 번째, 저휘도형 조명기구 사용할 것. 세 번째, 실내는 직사광선 들어오지 않는 구조로 할 것. 네 번째, 책상과 의자는 높낮이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C 되는 것이죠. 실제 제 답변들이고요. 이런 짧은 답으로 기사 12개 땄습니다. 제 책으로 공부한 합격자분들도 되게 많아요.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쓰러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보호구 착용, 그리고 출입금지 구역 설정, 그리고 낙하물 방지망 설치가 되는 것이죠. 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영상으로 나오냐? 뭐 작업하다가 망치나 그런 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작업자가 깨꼬닥 이러거나 아니면은 뭐 길 가다가 뭐 위에서 뭐 떨어져 가지고 깨꼬닥 하거나 뭐 그런 거 나오겠죠. 무튼 뭐 영상을 볼 필요가 없는 문제였죠. 작업자가 무릎 정도 물이 차 있는 작업장에서 펌프 작동과 동시에 감전되었다. 작업자가 감전 사고를 당한 원인을 피부 저항과 관련해 말하시오. 정답은 이제 피부 저항은 물에 젖어 있을 경우 25분의 1로 저항이 감소하므로 그만큼 통전 전류가 커져 감전의 위험이 높아진다. 이게 이제 정답이 되는 것이죠.